이어서 세이프 K 시간이죠. 오늘은 먹을거리 안전 문제 좀 짚어보죠. 맥도날드 글로벌 기업인데 유효 기간이 지나서 폐기해야 할 식자재를 계속 사용해 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맥도날드 매장 근무 경험이 있는 공익신고의 제보와 KBS 보도로 드러난 내용인데요. 유효 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이른바 스티커 가리를 통해서 계속 사용해 왔던 겁니다. 스티커를 그러니까 새로 붙였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뭔가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건데 그냥 실수가 아니군요. 그렇죠. 어쩜 되면. 네. 어떤 식인지 영상을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상 올해 초 지난 1월 2일 밤 11시에 서울의 한 맥도날드 점포 주방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지금 햄버거들이 빵들이 보이는데 겉봉지에 유효기간이 적힌 스티커들이 쭉 붙어 있습니다. 보면은 3일, 그러니까 다음날 새벽 5시 6분입니다. 그런데 이 스티커를 떼보니까 유효기간 스티커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이미 16시간 전인 당일 오전 7시 14분이 이 빵의 유효기간이었던 겁니다. 이 유효 기간이 지난 재료를 버리지 않고 또 쓰려고 말씀드린 스티커를 덧붙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또띠아는 유효 기간이 7월 6일 오후 1시 22분으로 돼 있는데 역시 스티커를 떼보니까 전날 새벽 0시까지만 쓰도록 한 재료였던 겁니다. 또띠아가 하나 버리는 거야? 이게 녹취만 들어봐서는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2차 유효기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2차 유효기간은 이 한국 맥도날드가 자랑을 했던 거예요. 저 자체는 이제 좋은 겁니다. 문제는 없고.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가을부터 햄버거병 사태가 터지고 2017년에는 이게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맥도날드의 좀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있다 보니까 2019년에 전국 400여 개 매장 중에서 310개 정도의 주방을 소비자에게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차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포장된 식자재가 포장을 하면은 좀 오래 가지 않습니까? 이 보존기간이. 근데 이걸 뜯거나 해동을 하면 빨리 소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뜯거나 해동하는 순간 2차 유효기간을 붙이는 겁니다. 12시간 내, 24시간 이내 이것은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2차 유효기간을 이렇게 붙이면서 그 내에 우리는 뜯은 재료들을 소진한다라고 이제 광고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안타깝게 지난해 코로나가 오면서 이 주방 공개는 지난해 1월부터 멈춰 있어요. 근데 2차 유효 기간을 마구 느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불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점포마다 주방에서 식재료를 뜯을 때마다 스티커를 출력해가지고 붙이는 거군요, 새로.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대로 지켜야 하는, 처음 붙인 걸 지켜야 하는데 네, 맞습니다. 지키지 않고 계속 새로 뽑아서 그걸 붙이는. 그러니까 폐기해야 되는데 남아 있다 보니까 시간을 늘려서 조금 더 쓰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근데 한 번의 일탈이나 실수로 보이지 않고 저 점포만 그러는 거라고 믿을 수도 없군요. 그렇죠.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취재진이 알아보니까 이런 영상이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수십 차례 촬영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공익신고자는 주로 다음 날 쓸 식재료를 미리 준비하면서 남은 재료에다가 새로 출력한 스티커를 덧붙이는 식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직접 그 얘기를 들어보시죠. 아니면 영업을 시작하는 어떤 시작 시간에 저희가 집을 급할 때는 중간 중간에도 그 메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인지는 알지만 이 관리자들이 이제 지시를 하면 시스템을 하는 거나 저희가 좀 배우는 사람이 곤란하고 곤란스럽습니다. 관리자들이 지시를 하면 지시대로 하는 거다. 저 대목이 좀 들어오는군요. 맥도날드 공식적인 설명은 뭔가요? 맥도날드 일단 이런 사실이 있었다고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게 좀 주목되는데요. 이 팀 리더라는 직책의 아르바이트생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장에서만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정리하면 그 많은 맥도날드 매장 가운데 이 매장에서만 유독 있었고 이 아르바이트생 단독 판단으로 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점포의 점장도 아니고 네. 일개 아르바이트생이 단독 예. 판단으로 저렇게 했다. 아무 이익이 없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앞에서도 녹취를 보셨잖아요. 관리자의 지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갑니다. 맥도날드 그 현직 아르바이트생들은 이 팀 리더라는 게 무슨 대단한 직책 같지만 그냥 아르바이트생들 중에서도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을 이끄는 역할을 할 뿐이지 역시 같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매장에서도 스티커 가리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버려야 할 식자재를 쓰라고 한 사람은 점장 아니면 부점장 그러니까 관리자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유효기간은 어차피 시급 알바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권한 자체도 없고 할 이유가 없어요. 로스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셔서 재결정하신다고 또 생각이 들고 그 버려지는 식재료가 얼마나 되는지 본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렇죠. 합리적인 의심이죠. 실제 근무 경험자가 확인을 해줬는데 글로벌 기업 대응이 그럼 달라져야죠? 아니 아까 앵커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아르바이트생이 나에게 이익이 없는데 저 재료의 유효기간을 불법적으로 늘려서 내가 뭘 얻겠다는 겁니까? 사실은 아르바이트생이 유효기간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면 이건 회사가 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해야 되고요. 회사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주어질 수 없는 권한을 왜 아르바이트생에게 줍니까? 스티커를 뽑으면 불법이 되는 거죠. 당신은 권한을 넘어섰어. 이게 이제 회사의 기업의 방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납득되지 않는 해명을 본사 쪽이 하고 있고 점장도 지금 징계 처리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관리 소홀이다.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렵고 지금 책임자의 윗선은 어디까지냐. 이거 분명히 재고의 이 회전 기간을 늘리기 위한 수익을 높이기 위한 경영적인 방침이란 이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훨씬 더 철저한 조사와 수사, 무엇보다도 맥도날드 자체에 내부적인 해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내부 고발로 이 보도가 시작이 됐는데 내부 고발이 생기면 꼭 기업들, 기관들이 또 엉뚱한 대응을 하는데요. 찾아내라. 여기도 그렇죠. 예외가 아니라고요? 여기는 뭐 찾아내라는 것과는 조금 다랐는데요. 결이 이제 휴대전화 사용을 매장 내에서 못 쓰게 하는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휴대전화를 촬영을 하니까. 네네. 먼저 말씀드릴 점은 이 사건이 KBS 보도로 불거지기 전에도 일반 아르바이트생들은 근무 시간에 휴대전화를 못 썼다는 겁니다. 다만 이들을 이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팀 리더 같은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점장, 부점장은 휴대전화를 썼다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휴대전화가 있어야 되는 그 배달하시는 분들, 배달 알바생들 이런 분들도 전화를 못 쓰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분들은 대신에 카운터 앞까지는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도 이후에 매장 전 근무자는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마라 이런 지침이 내려가면서 동시에 바지 주머니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도 내려갔다고 해요. 내 돈 주고 내가 산 바지도 거기에 달린 주머니도 못 쓴다라는 지침인 건데 자, 이와 관련해서 맥도날드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원래부터 식품 위생을 위해서 직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인 것뿐이지 이번 취재나 보도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청자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맥도날드가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사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